안녕하세요, 닥터유자입니다. 요즘에 보톡스 필러 안 해보신 분은 계셔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가장 우리 곁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시술이 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차이가 항상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톡스 필러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총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톡스의 정확한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이에요. 썩은 소세지, 썩은 캔 이런 데서 있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이 만들어내는 사실은 독소거든요. 근데 이 독소가 치료 효과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뇌성마비, 아기들 연축이나 근육이 강직이 될 때 요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었어요. 쉽게 말하면 원리가 근육을 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알통, 이것도 이제 운동 안 하면 근손실어서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얼굴의 여러 가지 근육들, 그 중에서 인상 쓰게 만드는 근육들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도 훨씬 줄어들고 근육의 볼륨 양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턱보톡스. 미간도 여기 엄청 쓰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시면 요것도 이렇게 납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톡스 하면 이제 보통 뭐 사각턱, 이마, 미간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위에 우리가 보톡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근육에 놓는 근육 보톡스랑 피부에 놓는 스킨 보톡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육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미간, 관자에도 놓고요. 턱, 입꼬리, 여기 이렇게 잇몸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이제 잇몸 웃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목에도 보톡스를 놔서 여기 11자 밴드나 아니면 하관이 처져 보이는 느낌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턱 근육 뒤에 있는 뭔가 나 귀 뒤가 뚱뚱하고 여기에 각이 있어 하시는 분들 침샘 보톡스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얼굴 말고 바디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여름마다 빠지지 않고 맞는 쫑보, 바로 종아리 보톡스. 이거는 제가 못 입던 스키니를 입게 해준 1등 공신이거든요. 두 번째로 스킨 보톡스는 똑같은 제품의 보톡스지만 그 희석하는 용량을 약간 달리해서 피부에 놓는 거예요. 진피층에다가 엠보싱이라고 하는 게 뽕뽕뽕뽕 올라올 정도로 보톡스를 놔주면 탄력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히 피지 조절 그리고 홍조가 심하신 분들이 이 스킨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겨드랑이나 손발바닥에 다한증에도 쓸 수가 있고 효과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팔이나 허벅지에도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톡스의 쓰임은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찰떡궁합인 시술이 있어요. 불세라, 그 다음에 리노바, 슈링크 이런 거 같은 하이프라고 하는 그 고강도 초음파 계열이랑 같이 시술을 하게 되면 안에서 리프팅이 잡아주고 레이저가 잡아주고 겉에서 스킨 보톡스가 잡아주고 해서 굉장히 탄력 있고 쫀쫀한 결과가 나타나서 그 두 개는 아주 찰떡궁합인 시술이라서 제가 시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필러로 넘어가 볼게요. 필러는 사실 근육의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필러는 꺼져 있는 데를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약간 젤리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마가 꺼졌으면 이마, 눈밑이 꺼졌으면 눈밑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필이 채우다는 거잖아요. 필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는 채우는 애들이죠. 이제 보톡스와 필러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게 있고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인 그냥 가장 널리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역사도 길고 가격도 정말 가성비가 좋게 나와서 가장 편하게 접하게 되시는 필러인데 마음 편하게 접하게 되시는 이유는 1번, 녹일 수 있다. 이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잘못된 경우에 돌아갈 수 있다. 장점 때문에 의사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필러 시장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이 된 것 같아요. 필러의 시술 부위는 사실 보톡스처럼 정말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그다음에 관자, 앞광대, 눈밑, 팔자 이런 식으로 꺼져 있는데 옆볼 이런 데를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턱이나 입술, 애교, 콧대처럼 납작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필러를 이런 데도 써요 라고 놀라시는 부위 중에는 눈 꺼짐을 필러로도 채울 수 있고요. 주름, 정말 얕은 주름, 특히 목주름을 포함한 팔자주름, 입가주름 이런 경우에는 주름 필러, 주름에 특화된 필러를 쓰시면 굉장히 결과가 좋고요. 귓볼도 필러를 채울 수 있어요. 약간 나이 드셔서 귓볼에 힘이 없어지면 귀걸이 하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탄탄하게 받쳐줘서 귓볼 모양을 회춘하는 느낌으로 좀 젊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러를 써서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냥 레이저만 하시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에 했던 가슴에 했던 필러가 이동을 해서 배에서 발견이 됐다. 괴사가 되고 염증이 됐다. 이제 이런 거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는 너무 대용량의 필러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원래 히알루론산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젤리 모양이 안 나오는데 얘네를 이제 본딩을 해서 만들어주는 가교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가교제가 물같이 이렇게 흐느흐느한 히알루론산을 젤리처럼 딱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 몸에 소량 들어갔을 때는 다 분해하고 배출하니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100cc가 넘는 정말 과량의 필러가 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대사하고 배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과량을 넣게 되면 필러 주변으로 뭐 유가종이 생긴다든지 아니 캡슐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디에는 차라리 필러를 쓰시는 것보다는 사실 보형물을 가장 이제 안전하게 생각해서 권해드리고 있고요. 얼굴 같은 것도 풀페이스 필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20cc, 30cc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자가지방 이식을 하시고 나중에 포인트로 아쉬운 것만 필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각요제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저 필러 한 지 한참 됐는데 괜찮았다가 갑자기 빨개지고 가렵고 부어올라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연성 알러지 반응은 이 시술을 하고 직후에도 올라올 수가 있고 한참 있다가 내 컨디션이 나쁠 때도 올라올 수가 있어서 이런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맞았을 때 문제가 생겼던 필러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제품마다 각요제의 성분이랑 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알러지를 일으켰던 그 필러에 또 노출되는 거를 막는 게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용량의 필러를 한 번에 사용하시는 걸 지양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톡스는 이마 미간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광대, 팔자, 제가 좋아하는 입술 그리고 여기 이마 필러는 어떤 분이 하셔도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마가 꺼져서 예쁘신 분들은 없거든요. 과하게 볼록한 거 말고 봉긋하게 채우는 거는 대부분의 고객님들한테 다 잘 어울리거든요. 이마를 추천합니다. 필러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눈 밑에 필러를 하시는 거 비추합니다. 꺼짐이 메인인 눈 밑은 필러 하셔도 돼요. 근데 늘어짐이 심하거나 지방 주머니가 불룩한 그런 눈은 사실은 필러로 메인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 보톡스는 눈이 처져 있는데 이마 보톡스 하시는 거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 눈뜨기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이 앞광대 부위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육들이 있어서 여기 잘못 맞으면 좀 웃을 때 입이 삐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보톡스 유지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보통의 근육을 생각하면 1년에 3, 4번 한 3, 4개월 주기로 맞으시는 게 가장 좋고 필러 같은 경우는 부위들마다 약간 다른데 이마나 코같이 바닥에 뼈가 딱딱하게 있는 경우는 1년이 아니고 3, 4년 이상도 가거든요. 턱 이런 데는 근육이 많고 여기 움직이는 부위 뭐 앞광대나 여기 눈밑 같은 경우 사실 팔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빠지는 편이에요. 부위랑 어떤 필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유지기간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조금 더 오래가고 밀착력이 좋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수입산을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산 필러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가성비가 좋은 필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보톡스 필러는 요즘에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하시는 병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간편하고 싸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아니에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얼굴에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